우선순위 q. 우선순위 q예요. q인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q는 어떤 방식이에요? 네, FIFO라고 해서 first 아니면 FCFS, first come first service, 뭐 first in first out,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려져요. 뭐 리포라고 하는 구조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Q는 이제 줄 서는 거.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 Q는 들어온 순서와 상관없이 각각의 들어온 데이터들이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그 우선순위를에 따라서 서비스 받는, 처리되는, 나오는 순서가 달라지는 게 이제 우선순위 Q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을 높이려면은 first come first serve, FIFO 방식보다는 우선순위 Q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예로 복사집 예를 많이 드는데 1000개의 종이를 복사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복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턴어라운드 타임을 보통 얘기를 해요. 턴어라운드 타임이라는 것은 내가 와서 서비스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턴어라운드 타임. 그래서 OS에서 그걸 많이 따지는데 그러면 1000개를 복사해야 되는 사람이 먼저 왔기 때문에 걔를 먼저 서비스하고 그 한 장짜리를 나중에 하면은 전체적인 비용은 1000 더하기 1001 나누기 2. 뭐 1초에 한 장씩 복사한다 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1 더하기 1000, 그러니까 한 장짜리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1000을 하면 턴어라운드 타임은 이 사람은 1초 만에 끝나고 이 사람은 원래 1000초 기다려야 되는데 1001초만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 평균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평균심을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한 사람씩 따지면은 그거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우선순위 Q는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효율을 따져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 Q를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 수 있는데 뭐 선형 구조를 생각할 수도 있죠. 선형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선형 형태는 대부분 뭐 n에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n에 비례하는 게 싫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뭘 또 이용하겠어요? n의 비용이 싫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트리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거예요. 트리를 이용해서 모델링하고 그 비용, 필요한 비용이 뭐에 비례해요? 들어간 애들의 개수가 아니라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게 하면은 보통은 이제 로그 n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n 비용이면은 우리는 확장성이 있다 그래요. 제일 우리가 희망하는 거는 뭐겠어요? O1, 상수 비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본 상수 비용은 뭐밖에 없어? 해싱밖에 없고 걔도 좀 O 아닌지 아닌지 좀 의심 가는 애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들을 O1에 해결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다수에는 우리가 n만 돼도 해피한데 n도 확장성이 있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왜? n이라는 거는 n에 비례하는 거죠. 10,000명 있으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비용이 늘어가는 거니까. 근데 로그 n만 돼도 확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1000명이면 10번의 연산이면 되니까 2의 10승, 1024.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선순위 Q는 원래 일반 Q는 FIFO이지만 우선순위는 그 Q에 저장되는 어떤 요소들, 데이터일 수 있고 뭐 프로세스 있고 그런데 그것들에 뭐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오는 애가 달라지는 거죠. 도착한 순서가 아니라. 그래서 add는 Q에다 이제 넣는 거죠. 그리고 extract max는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애를 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get max는 pick 한다고 보시면 돼요. pick. 그리고 remove는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는 거는 뭐
서비스를 이제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뭐 있다가 그래서 remove 하는 거고 change priority. 이 사람의 우선순위를 중간에 처음 들어올 때는 우선순위가 뭐 낮았지만 높여줄 수도 있고 높았지만 낮출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요 5개 우선순위 큐는 요 5개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결책은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선형 구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트리를 이용해서 뭔가 모델링을 할 텐데 트리로 모델링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기존에 배웠던 것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정렬 연결구조. 비정렬 연결구조. 이게 더블 링크 리스트든 뭐 단일 링크 리스트는 중요한 게 아니고 소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add는 O1이죠. O1. 맨 뒤에 넣든 맨 앞에 넣든 넣으면 되니까 항상 넣는 거야 편하지. 근데 거기서 최대값 또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값을 찾으려면은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다 검색을 해야 되죠? 그러면 ON이 돼요. ON. 그런데 그러면 정렬 배열 리스트로 갑시다. 배열 리스트인데 정렬하는 거. 그러면 ON. 집어넣을 때는 ON이 들어요. 왜? 집어넣을 때는 이제 아무 데다 넣으면 안 되고 우선순위에 따라가 요 위치에다가 맞게끔 넣어줘야 되는데 배열은 어떻게 돼? 땡기고 밀고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니까 add 비용이 높아져요. 근데 extract max는 뭐가 돼야 돼? O1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 보면 우선순위가 높은 곳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맨 앞에? 맨 앞에 있다고 하면 틀린 거죠. 맨 뒤에. 왜냐하면 맨 앞에 있으면 걔를 빼내면 어떻게 돼? 걔를 팝하는 순간 얘네들을 땡겨야 되는 우리 배열에서는 땡겨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순환 만들지 않을 거면. 그리고 이거 순환을 만들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소팅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순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가 나갔었죠. Q, 뭐 스택을 미리 물어볼 때 거기서 틀린 사람 대부분이 배열에서 앞이든 뒤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배열은 어떻게 돼? 뒤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푸시백, 팝백 가지고 스택을 구현해야 되는 거고 또 연결 구조에서는 앞에 거 갖고 해야 돼. 뒤에 거 갖고 한다는 사람은 또 틀린 거야. 테일 있어도 뒤에 건 안 돼요. 이중 연결 구조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의외로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3번도. 자, 그래서 얘는 O1. 근데 O1인데 어디? 우선순위 높은 게 맨 뒤로 가게끔 해야지. extract max는 항상 O1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렬 연결 구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진짜 앞에도 뒤도 상관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또 그냥 단일 연결 구조다. 그러면은 앞에다 놔야 되겠지. 맥스 값을. 뒤에다 놓으면 안 돼요. 테일이 있다고 해서 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들이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얘네들을 써서 우선순위 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우선순위 큐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n번 add하고 add는 좀 많이 하는데 추출은 n번을 안 한다든지 거꾸로는 안 되겠구나. n개 add 했는데 2n개를 추출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네.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은 비용들이 뭐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어느 게 제일 나아? 이 경우에는 추출을 적게 하니까 맨 처음 게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 갖고 우선순위 큐는 안 만들겠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확장성은 없어요. 뭐 extract max가 on이든 add가 on이든 둘 중에 하나는 on이 되는, 선형 구조에서는 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로 만들자. 트리로 만드는데 트리의 루트 값에 max를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max를 유지하는 거예요. max를 유지하고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그럼 트리면은 항상 트리 루트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애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보시면 이거는 BST하고 달리 뭐만 유지되냐면은 위에 게 아래 거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양 옆하고는 형제들하고는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크고 작고가 관계가 없어요. BST에서는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중앙, 오른쪽 이렇게 됐죠. 근데 얘는 힙, 이진 힙이에요. 그러니까 이진 힙이라는 건 자식이 몇 개? 최대 두 개예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루트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추가하는 거랑 빼내는 게 뭐에 비례해야 될까? 트리의 높이. 그러니까 로그 n 되려면 트리의 높이에 비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설계를 할 때 트리로 그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얘가 편향되면 안 되겠지. 편향되면 안 돼요. 편향되면 또 그거는 트리 높이에 비례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밸런싱이 돼야 되겠고, 밸런싱이 된 다음에는 노드의 추가와 노드의 삭제. 근데 노드의 삭제는 주로 삭제하는 거는 이제 루트 노드를 빼가겠죠. 루트 노드를 빼가요. 그럼 저 루트 노드를 빼갈 때 또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이제 비용이 뭐에 비례해야 돼? 트리 높이에 비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끔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트리로 모델링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연산들이 트리 높이에 비례하게끔 해야 되겠고, 트리는 항상 밸런싱을 비용을 많이 안 들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트리를 다시 섞어가지고 리밸런싱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연산이 rip up, rip dow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rip up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이제 필요하는데 항상 데이터는 어디다가? 단말에다가 추가를 해요. 지금 32가 단말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진 힙은 원래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단말에 추가해요. 단말을 찾아서 추가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이게 이진 힙의 특성을 충족 안 하죠. 그럼 이진 힙의 특성을 충족하도록 바꿔줘야 돼요. 근데 내가 추가한 데이터가 어디 있어? 맨 아래에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위로 올려줘야 되겠지? 그거를 뭐라 그래? rehip up이라 그래요. 그러면 위로 자기 분모랑 비교해서 올리는 거예요. 32, 29. 여기까지 가고 더 이상은 안 와도 되죠. 그럼 여기 순간에 이진입 특성이 다시 만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봤자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루트까지 가겠죠? 그럼 그거의 비용은 로그 n이 되는 거죠. 트리 높이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extract max. 그러면 꼭대기에 있는 42를 제거하자. 이건 이제 우선순위 제일 높은 애를 빼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단말 있는 애들 중에 하나랑 걔를 교체를 해요. 그러면 12, 40이에요. 그럼 단말은 바로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 배웠잖아. BST에서도. 단말은 그냥 요거를 널 값을 바꿔도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면
요 42가 없는 상태에서 요거는 또다시 뭐가 돼? 이진 힙의 특성을 충족 못하고 있죠. 그런데 낮은 값애가 어디가 있어요? 위에가 있죠. 그럼 얘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려보내야 돼요. 그거를 reheat down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쪽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애를 올릴까? 큰 애를 올리면 그 상식이겠죠. 그래서 두 개랑 비교해서 큰 애를 올려요. 그 다음에 14를 올리고 올릴 필요가 없죠. 그럼 얘도 내려가 봤자 얼마만큼? 트리 높이만큼. 다시 단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rip up, rip down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연산 add, extract max, get max, 뭐죠? 그 다음에 삭제 그리고 priority를 바꾸는 거. 그 5개는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rip up이나 rip down 갖고 다 만들 수가 있고요. rip up 갖고 rip down은 비용이 어떻게 돼요? 최대 트리 높이만큼 돼요. 트리 높이만큼도 안 되고 중간에 끝날 수도 있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트리로 모델링하고 트리로 이 rip up하고 rip down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 rip up, rip down의 경우에는 노드에서 뭐가 필요해요? 자기 자식들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rip up에서는 부모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와 같은 방법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BST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만들었죠? 연결 구조 같은 형태로 만들었죠. 포인터로. 근데 포인터로 연결 구조로 만들면 뭐가 문제가 될까? 이 얘기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부모 포인터가 없었어요. 그럼 부모 포인터를 또 추가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단말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단말을 찾아가려면 내려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내려갈지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구현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겠고, change priority. change priority는 이렇게 하면 돼요. 값 변경 후 rip down이나 up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18이 두 개지? 몰라. 뭐 여기가 3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위로 올려야 되겠죠. 얘가 5로 바뀌었다. 아래가랑 비교해서 내려야 되고요. 얘가 뭐 15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둬도 되겠지. 그렇죠? 이제 그 change priority는 그렇고, remove는 얘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change priority에서 max 값으로 변경해요. 그러니까 29보다 큰 30으로 변경을 해. 그러면 change priority가 된 거니까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앞에서 루트까지 가겠죠. max니까. 그런데 extract max 하면은 그 30이 또다시 어디로 가? 밑으로 가겠죠. 그래서 reap도 가정하죠.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돼? 트리 높이 곱하기 2는 돼요. 그렇죠? change priority 때문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게 있고요. 무조건 루트까지 갈 거예요. 올라가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빼내려면 걔를 단말이랑 교체한 다음에 또 그거를 reap down 시켜야 돼요. 그럼 최악의 경우에 트리 높이 곱하기 2예요. 근데 우리가 그 비용을 따졌을 때 곱하기 2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약간의 그 remove는 비용이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여전히 트리 높이에는 비례해요. 한 번에 트리 높이 갖고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24개가 있으면 20번 최악의 경우 20번 하면은 이제 체인 리무브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힙을 구현할 때 어떻게 하냐? 뭐 여기 말이 많은데 말을 넘어가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배열에다가 이진 힙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진 힙을 구성해서 요 루트 값은 여기에 있고 요거의 자식들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리고 얘의 자식들은 또 이렇게 가는데 요 위치들이 parent i, 그러니까 i의 parent 값은 요렇게 계산하면 구할 수 있어요. 얘의 parent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서가 1, 2, 3, 4, 5, 6, 7 이렇게 저장이 돼요. 쭉 배열에 그렇게 쭉 저장이 되고 이렇게 쭉 저장이 되면 단말들은 배열의 맨 끝에 가 있겠죠. 맨 끝에 가 있고 그 위치로부터 새기는 값을 가지고 부모도 계산할 수 있고 왼쪽 오른쪽 자식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즉 트리라고 해서 우리가 BST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꼭 연결 구조로 그 포인트를 갖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left eye, right eye, parent eye를 i의 색인 갖고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rip, add와 rip up.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할 때 어디다 추가하냐면 사이즈만큼 돼 있을 테니까 15를 여기다 넣어요. 배열의 맨 끝에. 우리는 항상 배열은 어디다 넣는 게 제일 좋아요? 맨 끝에. 맨 끝에가 단말입니다. 그럼 15를 넣어. 그러니까 항상 얘는 이게 이 트리가 뭐지? 완전 트리, 그렇죠? 나보다 낫다. 이 완전 트리 형태로 계속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리고 삭제할 때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트리가 요걸 삭제한다고 요 위치에서 뻥 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신 그 개념을 보면. 그래서 15가 되고 15의 페런트를 계산하면 색인이 4야. 4. 그럼 4에 있는 값하고 뭐를 비교해요? 요 15와 6을 비교하니까 이제 15가 올라가야 되고 얘가 내려오겠죠. 이건 수업 연산이면 되죠. 그 다음에 15에서 페런트를 계산하면 15에서 페런트 계산하면 색인이 1이에요. 그럼 1로 가면 12. 12랑 15를 비교하니까 올라가야 되겠네. 그럼 이제 올라가게 되겠고 요거랑 16이랑 비교해도 안 올라가도 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끝나는 거죠. 완료된 거죠. 그리고 rip down은 16이랑 뭐를 바꿀까? 요 3. 맨 아래 거랑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16하고 3을 바꿔요. 그리고 16은 없는 걸로 치시면 돼요. 사이즈 마이너스에서 이 16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ip down 해야 되니까 3의 왼쪽 오른쪽 색인을 계산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left는 현재 색인 곱하기 2 더하기 1이에요. 그리고 right는 그거에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한 다음에 12와 14 비교해서 어떤 걸 올려요? 12 올려요? 14를 올려요? 14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 3하고 또 여기서 요 2를 가지고 left, right 색인을 구하고 11, 17이니까 뭐랑 바꿔요? 끝났네. 단말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11이니까 11은 자식을 구해봤자 11은 사이즈에 넘어가니까 단말인 걸 알죠. 다 했네. 너무 일찍 끝나나? 더 할까? 자, C++에서는 priority queue라는 게 있어요. priority queue. 그래서 push, pop, top 이렇게 세 가지 연산만 되어 있고 안에는 아마 이진 힙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저런 push, pop, top도 다 로그 n에 비례할 거예요. push는 추가하는 거예요, 그냥 add 하는 거예요. pop은 제일 그 프라이어티 높은 애를 빼내는 거고 탑은 스택처럼 만들어놨어요. 탑은 맨 프라이어티 높은 거를 이제 픽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하고 팝을 해보면 이게 9가 나올지 0이 나올지 모르겠네. 근데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작은 값을 우선순위로 높은 걸로 할지 큰 걸 우선순위 높은 걸로 할지가 그 라이브러리에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만들 때 내가 뭘 원했다면 이것도 priority를 내가 그 펑션 같은 거를 이렇게 줘서 이제 집어넣을 때 그 원래 그것이 아니라 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priority를 정할 수도 있죠. 자바는 priority queue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add, pull, pick, clear 뭐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add. 여기도 add고 pull은 제일 우선순위 높은 거 빼는 거고. pick. 여기도 안 써놨네. 얘는 9가 나올 것 같은데. 기억에.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보셔야 돼요. 얘가 이제 낮은 값을 우선순위 높은 걸로 할지 높은 것을 우선순위 낮은 걸로 할지 보셔야 되겠고 파이썬도 priority queue라는 게 있어요. priority queue. 그리고 참고적으로 파이썬에는 QQ는 FIFO 그리고 Q.REFO Q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얘는 last in first out 이렇게 last in first out은 스택인가? 머리 아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라이브러리들도 이제 잘 활용하시고 이 라이브러리들이 뭘 하는 건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공부가 잘 되시고 잘 아는 사람들은 이번 학기 끝나면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조금 학습이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프로그램 능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구현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 각각의 자료 구조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이 수업에서 터득하셔야 되겠고 그걸 가지고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면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요소들은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큐를 못 만들더라도 큐를 갖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스택을 갖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료 구조에서의 핵심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 스택은 이런 구조고 스택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어떤 문제에서는 스택을 써야 되고 어떤 문제는 큐를 써야 되고 어떤 데는 큐를 써도 P4Q가 아니라 priority queue를 써야 되겠고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선형 구조는 n에 비례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확장성 있는 어떤 거를 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트리를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겠고 연결 구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늘 포인터 갖고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늘 뭐 그렇다고 해서 자식 포인터네 이렇게 갈 건 아니고 그런 것들도 배열 같은 걸 써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이 경우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배열이니까 용량이 어떻게 돼요? 고정되어 있겠지,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런데 내가 10개 이상을 또 넣게 되면, 뭐 10개가 처음에 있으면 못 넣잖아. 그럼 또 얘를 늘려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쨌든 배열을 쓰니까 우리가 색인이라는 거 갖고 임의 접근할 수 있는데 용량이 꽉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필요하면 늘려주시거나 그렇게 이제 내부적으로는 다 돼 있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면 늘려야지 이런 건 안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늘려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측을 해서 벡터 같은 거는 뭘 할 수도 있어요. 사이즈를 리저브 해 놓을 수도 있어요. 이 사이즈를 이제 리저브하는 것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으면 자료 구조를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리저브 할 때 내가 어떨 때는 리저브 해 놓은 효과가 있을 건지 그런 거는 이런 자료 구조 시간에 충분히 학습은 됐을 텐데 내가 막상 벡터 쓸 때 그 리사이즈 안 해도 코드는 돌아가겠죠. 그렇죠? 지가 알아서 필요할 때 늘려줄 테니까.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예측을 해놓고 미리 잡아놓으면은
그때 가서 중간중간에 늘어나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되겠고요. 코드 한번 볼까? 말했으니까. 저 코드는 올려놨어요. 립